소통과 공감의 메신저 소공유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우리 이제 오늘이 무슨 날이죠? 4월 5일. 4월 5일은 무슨 날인지 아이고 시끄럽네요. 네, 4월 5일 하면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식목일. 네, 우리 식목일 대비해서 우리 저번에 모셨던 척빛바이오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식물도 사랑하고 오늘도 네네. 사랑스러운 하루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이거 안 되네. 되시나요? 안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네. 왜 안 될까요? 네, 잠시만요. 방송사고인가요? 그러게요. 됐네요. 이제, 자, 됐습니다. 자,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식목일인데, 어떻게 지금 다 집에 계신지 아니면은 어디 외부에서 나무를 심고 계신지, 혹시 저는 저 어렸을 때 식목일이면 동네에서 저는 다 모였었어요. 맞아요. 이게 그날은 모여가지고 네. 그렇죠. 나무를 심자고 해서 네. 나무도 막 나눠주고. 맞아요. 학교에서. 저희 그랬었죠. 때는 국민학교. 대표님은? 저도 국민학교죠. 네, 그죠. 국민학교 됩니다. 네네. 국민학교. 국민학교 때 우리는 식목일날 그랬었잖아요. 학교에서 나무를 나눠주면 동네에서 다 모여가지고 그 나무를 심고 그랬었거든요. 네. 오늘 어떠신지 모르시겠네요. 나무를 심으셨는지 아니면은 이제 오늘 쉬는 날은 또 아니잖아요. 그죠? 예전에 우리 식목일날 쉬었었나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쉬어서 네네. 그날 나무를 심으러 가거나 아니면 네네. 산에도 가고 그랬는데 네네. 요즘은 뭐 그냥 쉬는 날이 아니고 다들 뭐 직장에 나가고 하기 때문에 네. 나무 심는 게 이제 조금 예전보다는 덜한 거 같죠? 그렇죠. 근데 정말 더 필요한 시기이기도 한데. 그렇죠. 그죠? 요즘 시기 음. 같은 경우에 나무를 정말 더 많이 심어야 되는데, 혹시 대표님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이를테면 과실수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꽃을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그냥 관엽식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네, 걸 그렇죠. 좋아하세요? 어떤 종류의 나무를 좋아하세요? 저 이제 나무는 좀 큰 나무들 네네네. 이렇게 알로카시아라든지 어. 좀 크면서도 잎도 네네. 크고 잎도 크고, 그리고 조금 잘 어, 자라고 잘 쑥쑥 자라고 이런 애들 좋아합니다. 몬스테라도 마찬가지고 몬스테라 좋아하세요? 그래도 좀 이제 키우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네네. 걔도 걔 특성만 잘하면 네네. 충분히 예, 재밌게 예. 잘 키울 수 있고 네. 또 생각보다 많이 어.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진짜요? 그럼요. 우리가 그게 작게 자란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크게 자라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뭐더라 우리가 말하는 여인초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몬스테라 제가 저 알로카시아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크게 너무 이제 뭐라고 할까 나무처럼 크게 이렇게 자랍니다. 이 조건만 맞으면. 대표님 우리 사무실 들어올 때 저 몬스테라 엄청 많잖아요. 네, 많이 봤습니다. 네, 예, 네. 근데 그거 왜 안 커요? 그 정도에서 거의 머무는 것 같아요 지금. 환경. 환경? 그러니까, 처음에 작았어요. 많이 키웠어요. 키우기는. 그렇죠. 많이 컸죠. 많이 네. 키웠는데 더 이상 안 자라. 더 크려면 더 클 수 있는 환경. 햇빛 플러스 온도. 그다음에 걔가 가지고 있는 화분의 크기. 네네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네네. 이제 걔가 몸집을 더 키우죠. 어. 모든 사람이나 식물이나 네네. 어떤 환경에 맞게끔 자라거든요. 몸짓을 키우려면 네네. 그 몸짓의 큰 만큼의 어떤 화분 크기도 마찬가지고 영양분, 햇빛도 네네. 그만큼 받게 되면 걔가 네. 몸집을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그런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식물들은. 그러면 지금까지는 애들이 크기까지는 제 화분이나 이런 게 맞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햇빛량도 부족하고, 네. 화분도 적고 막 그런가?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주면 네네.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온도하고 네네네. 햇빛이죠. 네, 햇빛하고 네, 네. 온도하고 햇빛이 충분하게 네. 맞으면 네. 굉장히 크게 자라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반려식물들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저희가 반려식물을 지금까지는 거의 이게 다 똑같아요. 봄만 되면 우리 여성분들은 돈을 막 씁니다. 막 그렇죠. 수없이 꽃을 사들여요. 그리고 겨울만 되면 다 어떻게 해요?
다 그 당근에도 다 내놓습니다. 거의 다. 우리가 봄만 되면 돈을 쓰고 꽃을 엄청 샀다가 겨울만 되면 다 내놔. 지금 그래서 아마 조금 지금 정도 되면은 아마 또 꽃시장이나 뭐 사러 가는데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저도 다녀왔으니까. 아직은 안 샀지만 저도 다녀왔는데 이게 봄만 되면 꼭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반려식물을 어떻게 키우는 게 좋은가. 이 반려식물을 키울 때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면은 120 원소를 사용해서요. 이 120 효소를 원소래 오소가 제원소인데 네네네. 120 효소, 120 효소를 사용해서 이제 지금 죽어가고 있었던 우리 반려식물을 어떻게 하면 잘 이쁘게 다시 키워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에 보이시는 자, 이렇게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앞에 보이시는 이 카랑코에가 제가 한 2개월 반 전에 제가 선물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얘는 겨울에 꽃이 핀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에 꽃이 피는데 얘를 그냥 지금 2개월 반 정도에 물을 딱 2번 준 것 같아요. 물을 딱 2번을 줬더니 여기 지금 대표님 이렇게 꽃이 이렇게 잎이 여기 바스삭 소리 나잖아요. 이렇게 바스삭 소리 나는데 이렇게 꽃잎이 여기서부터 하게 되면은 물을 안 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이제 그게 정확하게 이제 네네. 뭐 우리가 물을 안 주면 네네. 뭐 이렇게 잎이 또 마른다 이렇게 네네네.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네. 끝이 이렇게 네. 말라가는 것들은 네네. 그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제 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뿌리들이 예. 여러 방향으로 나와 있는데 네네. 그쪽 방향에 있는 뿌리들이 상해서 네네. 여기까지 다 수분이 다 못 올라오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거기가 말라서 되는 경우가 이제 보통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해충에 의해서 그러기도 네네. 하고. 얘는 지금 해충은 없는 것 같죠. 겨울에 네네. 진짜 이게 계속해서 잘 이쁘게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살짝 보시면 대표님 꽃이 처음보다 이런 데는 약간 시들었고요. 시들었고 약간 색깔이 약간 죽었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죽은 것들도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120 효소를 사용하게 되면은 네. 얘네들을 싱싱하게 다시 원상태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네네네. 그러면 저희가 한번 네네. 어떻게 이게 하는 게 처음에 네. 한번 줘볼까요? 줘보고 네네. 우리 방송이 끝났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변해 있나 한번 볼까요? 자, 방송 오래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괜찮습니다. 한번 보죠. 근데 안 그러면 어떻게 쓰려고? 땀나고 있습니다. 저 지금. 저 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분무기에다가 물을 제가 집에서 살짝 흔하게 네네. 구할 수 있는 뭐 네네. 다이소나 이런 데서 네네.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분무기죠. 이게 네네네. 보통 한 500ml 정도 되죠. 네네. 여기다가 예예. 저희 효소를 네, 여기다가 제가 여기다가 이제 따라왔어요. 좀 따랐습니다. 네네. 여기 따라서 네. 저희 효소제는 많이 넣어도 작물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지만 먹어도 얘는 네. 뭐 탈은 없으니까. 네, 그죠? 그래서 네. 이렇게 따라서 네. 뭐 한 10방울 정도. 여기다 10방울 되나요? 네, 많이 좀 하는구나.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렇게 해도 근데 표시도 안 납니다. 이게 지금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네, 표가 안 난다고 절대 네네네. 더 많이 막 색깔 낸다고 많이 넣으시면 그건 좀 양이 좀 과하니까. 네. 네네. 식물이 먹는 거하고 우리 사람들이 먹는 양은 틀립니다. 네네. 그래서 잘 이렇게 흔들어 주신 다음에 네네. 이쪽으로 이렇게 제가 살짝 드릴까요? 이거를. 네. 자. 들어볼까요? 네네. 자,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자, 카랑코에한테 네. 줘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꽃이 이렇게 폈는데 예. 이제 이게 꽃이 폈을 때 네. 꽃이 이렇게 진 것들은 네네. 이렇게 좀 좀 따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꽃이 진 것들은. 진 것들은 좀 네네. 이렇게 따주시고 네. 이렇게 따주시고 음. 꽃을 따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는 영양들이 다른 안 쪽으로 가니까. 다른 쪽으로 더 가니까 다른 꽃들이 더 안 가니까. 네, 더 따겠습니다. 이쁘게 그래서 이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난 사랑한다 뜯을 때도 네. 아 미안하다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요. 근데 그게 되게 닭살스럽긴 해요. 아 닭살 한가요? 어떻게 제가 더 남성스러워서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조금 조금만. 아니 근데 이렇게 마음을 주기는 하는데 사랑한다 이런 말들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사랑한다고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사랑한다 항상 그런 에너지. 맞나요?
네. 땀이 나도 괜찮습니다. 이게 혼자 하니까 이게 뭐 이제 혼자는 좀 괜찮잖아요. 뭐 옆에 네네. 누구 있을 그쵸, 때는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이게 보통 이게 혼자서 네. 이렇게 집에서 네네. 이렇게 하시면서 네네. 이렇게 좀 따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대표님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보이잖아요. 포포나무도 네네네. 이파리가 다 떨어졌었어요. 네네. 겨울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얼어 죽지 않게 하려고 물을 안 줬거든요. 여기 안에서 키우니까. 근데 이제 봄이 되니까 물을 한 번 줬더니 얘네들이 이파리가 끝털에서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도 사실 여기 사무실에서 클 애들은 아니잖아요. 나무라서. 그렇죠. 이제 밖에다 심어야 되는데. 원래는 그렇죠. 네네. 이제 이제 그것도 이제 대표님께 여쭤보고 얘를 좀 어떻게 해줘야 될까 봐요. 자, 이렇게 조금 다듬었습니다. 다듬고, 네. 좀 다듬고, 네. 그다음에 여기다 분무기로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네네. 자, 분무기로 이렇게 아주 이쁘게. 아, 네. 사랑한다. 고마워. 이런 마음을 항상. 이파리도 하시네요. 이파리뿐만 아니라 이 네. 꽃에까지. 꽃에도요? 이렇게 충분하게 이렇게 뿌려주고.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네네. 한번 네. 우리 이 방송이 끝날 때쯤에 네네. 어떻게 반짝반짝 웃고 있는지 우리 진짜요? 시청자들한테 반짝반짝 웃는 모습을 아마 보여줄 겁니다. 자, 얘가 진짜요? 그럼요. 반짝반짝이면서 보여줄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봤을 때하고 네네. 우리가 이제 우리가 방송이 끝난 다음에 또 네네. 얘를 거의 봤을 끝나갈 때는 때. 네, 보시면 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정말 기대돼요, 저 지금. 반짝반짝이면서 아주 우리들한테 환하게 네네. 웃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사랑해. 네가 있어서 네네. 난 너무 행복해. 이런 네네. 마음을 항상 네. 이렇게 신문을 더해주시면 항상 신분들이나 우리 예쁜 강아지들이나 네네네. 고양이들도 그렇게 보답을 하거든요. 이것은 대표님, 그러면 네. 우리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네. 얘네들을 이렇게 날마다 물 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저는 한번 흠뻑 준 다음에 네. 그러니까 물이 내려가도록 흠뻑 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있다가 또 마르면 주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표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보니까 대표님은 이파리가 큰 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꽃이나 이런 데도 그냥 되도록 이렇게 물을 많이 주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네네. 뭐 식물을 키우는 네네. 그것이 아닌 이상은 네네. 그리고 뭐 저희가 여기에다가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식물을 저희가 네네. 살피고 네네.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키워야 되는데 이제 키워주는 게 이제 가장 이제 어렵다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지금 카랑코에 같은 게 잎이 굉장히 두꺼워요. 선인장처럼 두꺼워요. 네, 잎 맞아요. 안에 충분한 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네네. 이제 물을 너무 자주 주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보통 이 화분의 흙에 되도록이면 이제 우리가 모래라고 하죠. 마사. 네. 깨끗하게 소독된 마사, 네. 모래. 그 모래를 흡독되지 않은 마사를 넣게 되면 식물이 잘 못 자라는 경우가 있으니까 깨끗하게 된 뭐 마사나 이런 것을 집에 갖고 오면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네네. 물기를 뺀 다음에 네. 그 마사를 이 흙에다가 충분히 네네. 혼합해서 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 빠짐이 좋게 해서 자주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의 예. 상태를 만들어 놓고 네네. 저희가 이제 사람이나 뭐 우리 아이들이나 네네. 뭐 모든 네. 게 그렇지만 자주 우리가 보면서 걔네들 에너지 교환을 해야지만 네네. 걔네들도 잘하고 또 걔네들이 또 우리한테 또 어떤 또 좋은 에너지를 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항상 이런 이제 스프레이 이것은 이제 화분 옆이나 이렇게 가까이 두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보면서 네네. 그날 필요한 그냥 수분을 네. 이렇게 직접 뿌려서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까 그 대표님께서 몬스테라 이쁘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지금 이번 겨울에 얼을까봐 물을 안 줬다가 지금 네. 한 번 줬는데 네. 얘가 이파리가 약간 희뜩희뜩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파리가 큰 애들은 물 한 번 주고 재료 이렇게 뿌려주고 하면 이파리가 더 광택이 나고 이뻐지나요? 그렇죠. 매일매일 저희 이제 배기지옷을 넣어서 산 것을 네네. 매일매일 그냥 주는 거예요. 얘는 매일매일 줘도 됩니다. 왜냐면 그래요? 얘는 비료가 아니잖아요. 비료가 아니고 네네. 효소제고 네. 그리고 120가지 작물에서 네. 채취한 거기 때문에 네네. 아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네. 땅 속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미량 요소들이 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보통 크게 알기로는 뭐 음. 칼슘, 마그네슘, 뭐 황, 뭐 몰리브덴, 구리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네. 이런 거 해야 한 16가지 큰 거 해야 16종, 18종밖에 안 되거든요. 그 밑으로 뭐 30몇 가지, 뭐 70몇 가지, 뭐 네네. 100몇 가지 아주 음. 많은 그런 미량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네. 미량 요소들을 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웬만한 그 미량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120가지의 식물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네. 얘는 그런 미량 요소를 채워줘서 얘네들한테 활성을 주는 거죠. 비료는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주는 건데 이 비료가 움직이고 얘네들이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걸 뒷받침해주는 미량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그 수많은 그 아주 조금밖에 없지만 네네. 그 조금도 꼭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받쳐졌을 때 그런 그 우리가 주는 큰 영양소도 질소, 인산, 가리 이런 것들이 네. 잘 합성이 되고 식물에 네네. 잘 적용이 돼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매일매일 이렇게 뿌려주게 되면 네. 그런 미량 요소들이 예. 식물들이 잘 흡수하게 돼서 우리가 뭐 흔하게 비료를 한번 주더라도 네. 얘가 땅 속에 있는 어떤 영양소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잘 쓸 수 있는 그리고 식물에게 잘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다가 지금 스프레이에다가 네. 지금 10방울 정도 뚝뚝뚝 떨어뜨렸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얘 이렇게 뿌렸어. 뿌렸는데 좀 많이 남았어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 사무실을 비웠어. 그러면 저희가 오래 있으면 괜찮나요? 저거요? 네네. 네. 여기 뭐 그 정도 뿌려가지고는 네네. 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가 오염돼 네. 있으면 얘는 네네. 이제 효소처럼 네.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네. 물에 들어가면 네. 이제 균으로도 이제 작용을 해요. 우리가 이제 아. 식물한테 미생물도 주고 하잖아요. 이 오. 미생물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뭐 여기에 이제 네. 그 부유물이 뜰 수도 있어요. 부유물이 뜰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러나 뭐 이제 그렇지만 그거 식물한테 주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간혹 이 통이 너무 지저분해서 네네. 곰팡이가 쓸 때는 네네. 그것을 이제 버려야 되겠지만 아. 곰팡이가 쓸 때까지 얘를 내버려둔다는 것은 이것은 네.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식물을 키우는데 잠깐 좀 자기 자신을 지금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것은. 네. 반성을 좀. 네. 네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일이 바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먼저 물어봤던 게, 저는 저거 아까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이게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손가락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물을 줬었거든요. 근데 물을 주다가 보면은 사실은 얘를 이렇게 희석을 해서 하잖아요. 네, 그렇죠. 희석을 해서 하게 해야 되는데 이만큼 큰 대야 같은 데다가 물 가득 받고 거기다 희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전자 같은 데다가 저는 이렇게 물을 따라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주고 나면 벌써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스러우니까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잔머리를 쓰는 게 뭐냐면 주전자에다가 그러니까 카랑코야가 뭐 5개 있으면 우선 조금 먼저 줘요. 조금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물만 나중에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주거든요. 예. 뭐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네요. 예. 왜냐면 이거를 계속해서 희석하려니까 복잡스럽고 힘들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그렇게 줬었거든요. 네네. 근데 뭐 그래도 이렇게 예전에 보니까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그 포포나무나 이런 애들이 되게 잘 자랐던 이유가 이 안에서 잘 안 자라잖아요. 나무 같은 경우는 그렇죠. 햇빛이 별로 들질 않기 그렇죠. 때문에 일조량이 많아요. 예. 더군다나 제가 지금 20개가 넘게 화분에다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안 자라는데도 잘 자라는 이유가 저는 처음에 얘를 먼저 주기 시작을 했어요. 얘로 밑바탕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준애하고 안 준애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예, 비교를 했더니 얘를 많이 주고 좀 정성스럽게 한 애는 많이 크고요. 예, 그리고 좀 덜 준 애는 좀 덜 크더라고요. 당연합니다. 예. 하고 얘가 얘한테 들어가서 얼만큼의 효과가 있길래 사실 나무는 잘 안 자라니까 얼만큼의 효과가 있길래 또 이렇게 다른가 했었는데 그럴 때 빼고는 제가 만약에 게으르거나 일이 바쁘거나 하면 저렇게 받아놓으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제가 희석을 해서 그냥 사용할 때는 따라주기만 하면 됐는데 저렇게 놨다가 대략 한 그래도 일주일은 갈까요? 충분히 일주일은 충분히 해. 저렇게 하게 그걸로 이파리만 해도
바로 오늘 다 쓰긴 할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아까 예. 말씀한 대로 이제 네네. 뿌리다 보면 손이 네네. 아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팠어요. 우리 저기 그 뭐더라 다이소에 가면 네네. 보통 저런 거 한 1,000원이면 사는데 네네. 한 3,000원이나 2,000원 정도 더 주면 네네. 이게 위에를 이렇게 펌핑해서 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응. 이걸 펌핑을 이렇게 몇 번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응. 딱 누르는 거 고정시켜 놓으면 계속 나옵니다, 그냥. 근데 그렇게 주시면 그래요? 네, 조금 더 편하죠. 그러면 걔는 그냥 펌핑해서 주는 게 아니라 몇 번만 펌핑하고 그냥 누르고만 있으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압력으로 나가는 거. 안에가 이제 공기의 압력으로 네네. 이제 압력이 생기니까 물이 네네. 딸려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몰랐어요. 주시면 조금은 좀 이렇게 주는 게 예. 이게 저도 예. 사실은 줘봤는데 네네. 이 손가락이 좀 아프긴 하더라고요. 예. 아니 처음에 대표님께서 저 이거 알려줬을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사실 저는 분무기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저는 이거 있는지 모르고 그런 건 있는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못할 짓이네 하고 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잔머리를 쓴 게 그 물 조금 이렇게 따라가지고 물 주고 물 준다. 예, 그거 여기다가 네. 흠뻑 주는 게 아니라 저는 원래 물을 흠뻑 주고 며칠 후에 얘가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알잖아요. 네네. 만져보면 이렇게 그때 또 물을 주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여기다가 그 주전자로 물 조금만 주는 거죠. 조금만 주고 다 이렇게 그 희석시킨 물을 조금씩 주고 조금씩 다 준 다음에 그냥 맹물을 또 받아갖고 그냥 쭉 흠뻑 다 준다. 흠뻑 주고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도 상관은 네, 없죠. 그렇게도 뭐 상관없는데 네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이제 그 뭐든지 그렇습니다. 이게. 네네. 식물과의 네네. 만남. 네네. 이제 우리의 만남은 항상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이제 요즘 네. 하도 너무 오래된 그거지만 저희 네네. 세대는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네네. 뭐든지 나하고 만나는 식물이든 뭐든 네.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주 얼굴을 보고 자주 걔네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하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충분히 보답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잘 자란 모습 보면 사실은 이게 주다 보면 이게 손가락 아플 수 있는데 그게 잊혀져요. 식물이 잘 자라고 막 진짜 그런 모습들 꽃도 막 활짝 피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그러면 저는 이게 주는 게 잊혀지더라고요. 하나도 안 아파요. 네. 우스갯소리로 왜 우리 여성분들은 그런 말 많이 해요. 집에서 꽃을 이쁘게 키우고 이게 이렇게 내가 정성을 들이면 꽃은 보답을 한대요. 근데 남편은 보답을 안 한대요. 어떠신가요? 이제 우리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조금 이제 뭐가 깜빡깜빡하네 또.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헐. 지금 무슨 예, 소리가 나는 그럴까요? 것이 지금 예. 전력에 저기 좀 문제가 그냥 생긴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저기 네. 그냥 끌까요? 네네. 네. 예. 여기 네네네. 나갔나 보다. 이게 좀 전력이 셌나? 이게 약한가 봐요. 네네. 전력 갑자기 나이트 분위기 났었어요. 나이트 분위기 났었습니다. 전력 따로따로 하라 그랬는데 제가 또 귀찮아서 한쪽에다 했더니 전력이 조금 많이 네네. 조명이 전력을 좀 많이 차지하는 조명이었는데 조명 꺼지니까 또 새카맣게 나오고 큰일 났네. 이제 또 그냥 이대로 또 이제 가야겠네 또. 아유 참말로. 네. 전력이 이렇게 나갈 수도 있네요. 그렇죠. 이게 뭐든지 용량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용량을 초과하지 않게 해서 비료를 많이 주면 안 된다. 물도 많이 주면 안 된다. 하지만 초과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랑. 사랑한다. 가랑코야. 너무 사랑해 너를. 너 때문에 내가 너무 즐거워 행복해. 이런 것은 넘쳐도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대표님이 둘이 사람 옆에 있으니까 좀 닭살스럽다 이렇게 하시는데 혼자는 괜찮습니다. 혼자 친구가 있을 때는 혼자 있을 거 아닙니까? 충분하게 닭살스러운 멘트도 많이 날려보시고 연습 많이 하세요.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남편한테 한 번씩 해줘 보세요. 그게 남자들이 좀 그 얘기 들었을 때 뭐야 이렇게 하지만 이게 사람이 이런 거거든요. 이게 생일 축하 이런 거 다 나이 먹어서 무슨 생일 축하냐 무슨 촛불에 케이크에 촛불을 켜냐 근데 이게 막상 촛불 켜고 케이크 놓고 촛불 켜고 생일 축하 해주잖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마음적으로 굉장히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대방이 전혀 못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이 남자들 다 느끼고 있으니까 해주세요. 꽃을 키우듯이. 남편한테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고마워. 나 여보 때문에 너무 고마워. 그냥
마음에 있건 예, 없건 그냥 예. 하세요. 하시다 보면 또 마음도 같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네. 우리 남편들도 네. 이게 와 모르는 거야 이게 아이 뭐야 이렇게 하지만 음. 다 이 마음에 그 따뜻함이 생깁니다. 음. 이것은 이제 경험상 음. 네, 그렇습니다. 경험상 이거 개인차가 다 있습니다. 아, 우리 그래, 여성분들은 그렇죠. 거의 90% 예, 90%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예, 꽃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키우면 네. 얘는 나한테 보답을 한대요. 네. 근데 남편한테 정성스럽게 해도 네. 보답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선 사랑을 많이 주라고 했었잖아요. 네. 사랑을 많이 주듯이 120효소를 음. 얘는 많이 줘도 얘한테 뭐 탈이 있거나 그러진 않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로지 얘가 그냥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있을 그렇죠. 수도 있고, 이제 비싸니까 이제 빨리 쓰면 빨리 쓰면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어도 네. 예, 그거는 얘를 줘서 그럼 얘를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량 준다고 하는 거하고 많이 주는 거하고 네. 많이 주면 많이 좋긴 하나요? 어떤가요? 아 그렇죠. 이제 우리가 많이 준다고 하는 것은 실수로 이렇게 음. 이걸 뭐 했는데 네네. 내가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딸다 보면 네. 또 10방울 했는데 20방울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 그럼 20방울 들어가 큰일 났네. 네. 이제 이래 안, 괜찮다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도 근데 많이라는 것은 네네. 푹 부어가지고 막 아. 이렇게 완전히 이것은 이제 많은 상태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걔를 더 또 희석을 해서 있으면, 해석을 해서 놔뒀다가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에 다 담아놨다가 쓰시면 돼요. 아, 그래도 그냥 놔둬도 되니까. 네, 그죠? 그렇죠. 네, 놔둬도 되니까. 예를 들어 뭐 한 달씩 이렇게 놔두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씩 놔둔다는 것은 곰팡이가 쓸지만 않을 정도로. 제가 곰팡이 쓸 네네. 정도로 놔둔다는 것은 그 식물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네네. 받은 네네. 식물들이 너무 네네. 많거든요. 보내주시면 네네. 제가 잘 키워서 네, 다시 또 보내드려-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누구 보내시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보내면 저는 좋습니다. 왜냐면 저는 네네. 걔를 그렇게 네. 키우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 당근에서 저는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 식물들을. 아, 지금요? 예, 막 이게 키우시기 힘드시거나 뭐 네네. 이사를 가니까 그냥 내놓으시는 것들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들어가서 좀 이제 걔네들을 제가 잘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또 막 좀 이제 잘 이렇게 정성스럽게 뭐 영양도 주고 우리 120 효소도 주고 뭐 이렇게 주면서 뭐 벌레 잡는 뭐 이런 것도 주면서 네네. 이제 잘 키워가지고 이렇게 보면 너무 이렇게 마음이 네네. 뿌듯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게 지금 천연이라면 천연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것은 뭐 예.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예, 효소입니다. 천연이기 때문에 얘는 많이 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네네. 근데 만약에 일반 우리 지금 보면은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들은 네. 천연이 아닌 것들도 많이 있는 편인 건가요? 어떤가요? 대부분이 그냥 그 네. 천연이 아닌 것들이죠. 왜냐면 네네네. 비료가 다 들어있는 거죠. 우리 그 예. 뭐 일본에서 많이 쓰는 제품들이 있는데 네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 그런 제품들 보통 많이 쓰시는데 거기에 비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네. 많이 주게 되면 집에서 이제 철쭉 같은 것도 많이 키우고 그러세요. 네네. 그러다 보면 걔네들은 우리 그 녀석들은 네. 바로 그냥 반응을 해서 네. 그냥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이 철쭉을 죽이거든요. 이게 비료가 있는 것들은 진짜 조금씩만 줘야 돼요. 거기에 써 있는 용량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많이 넣었을 때는 네. 걔를 버리셔야 되고 그걸 많이 넣는데 줬다 하면 네네. 그 식물이 몸살을 앓게 됩니다. 이거. 화학적인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얘네들이 그냥 그 완충하지 않고 그대로 흡수해서 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약과 네네. 우리가 그 약국에서 사는 그 양약하고 그 차이점입니다. 우리 한약은 네네. 우리가 먹게 되면 바로 반응은 오지 않지만 네네. 우리 몸이 그것을 네. 잘 우리 몸에 맞게 네. 이렇게 법제해서 네네. 쓰는 것이고 네. 우리가 먹는 양약은 네. 바로 그냥 그 화학적 그 구조로 그냥 바로 사람 몸에서 갖다 쓰기 때문에 네네. 걔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을 그대로 우리가 갖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들에 보면 부작용이 다 써 있습니다. 이 약은 네네네. 더 많이 먹었을 때 그 약에 대한 부작용들이 써 있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약에는 뭐 부작용 이런 거 뭐 안 써 있죠. 보통 뭐 이 약을 먹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이런 게 써 있는데 네. 뭐 이런 것이 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료는 주면 얘네들이 바로 네네. 땡겨서 쓰는데 네네. 그게 완충이 안 된다. 그래서 쉽게 따지면 배가 터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 농도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안에 네. 있는 그 성분하고 네. 그 비료 성분에 네네. 의한 농도 장애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비해라고 하죠. 비료로 인해서 네네. 생기는 피해. 그래서 아. 입이 마르거나
아. 꽃이 마르거나 네네. 뿌리가 이제 상하거나 뭐. 녹아버리죠. 음. 그래서 우리 뿌리는 잔뿌리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 잔뿌리 네. 이제 미세한 뿌리라고 미세근이라고 하죠. 그 네네네. 미세근들이 네네. 녹아내리면 네. 이제 식물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멀쩡한 것 같으나 안에 네네. 있는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해서 네네. 결국에는 네네. 이제 말라 죽게 되는 아.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해서 이제 좀 줘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판매가 되는 그런 네. 것들을 샀을 때는 네. 거기에서 말하는 그 일정 양만 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양이 이상을 주면은 네. 오히려 더 피해가 될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그 양을 네.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혹시라도 그런 걸 사용할 때 네. 이 125를 조금씩 넣어서 사용하시면 네네. 그 비애를 좀 네. 완충시켜준다. 어. 조금 더 식물을 보호해준다. 네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혹시라도 그런 걸 주실 때 항상 120호선은 그냥 네. 무조건 120호선은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20호선 거기다가 조금 네네. 타서 네. 이렇게 주시면 어. 아주 좋습니다. 더 이제 효과가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그런 비료가 하는 일을 네. 120효수만 줘도 할 수는 있잖아요? 120호선은 네. 이제 이렇게 보이면 생리활성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네네. 얘 보약이다. 예. 보약을 맨날 같이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러니까 몸이 음. 최대한의 체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죠. 아, 그래서 컨디션을 이렇게 네, 그렇죠. 잡아주는 거구나. 최적의 이게 예.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주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또 잘 먹어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 먹는 부분에서 이제 질소인산갈이라는 큰 영양소가 있어요. 네네. 이 영양소는 네. 한 번씩 네. 줘야 됩니다. 얘로 네. 그러니까 튼튼하고 더 잘 아름답고 더 이렇게 예.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네네. 걔네들을 줘야 됩니다. 아, 그래도 그 화학적인 게 들어가 있어도 네. 걔네들이 필요한 것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질소인산가리가 들어있는 것들을 주시는데 이제 그 걔네들이 농도장애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줄 때 얘를 거기다 좀 타가지고 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 상추나 이런 것들은 네네. 이제 원래 토양에서 네네. 있는 양분이 충분하면 좋은데 네. 토양에 있는 양분이 좀 부족하다 하면 네네. 위에다 주지 말고 토양 네. 쪽에다가 주시고 네. 위쪽에다는 네.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네. 얘만 뿌려서 키워서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집에서 상추? 집에서 먹는 게 상추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에 되게 여러분들이 되게 하시는 게 요즘에 대부분의 여성분들이요 이제 집에서 대파를 키워서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대파도 키워서 예, 먹을 수 저도 있죠. 지금 그래서 저희 시골집에 대파가 이렇게 있긴 한데 제가 갖다 먹는 양이 너무 빨라요. 갖다 먹는 양이 너무 빨라서 이제 지금 제가 옥상에다가 또 이렇게 대파 씨를 지금 사놨거든요. 옥상에다가 지금 제가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얘만 이렇게 바탕에 흙 이렇게 해놓고 토양 해놓고 얘만 이렇게 좀 뿌려가지고 그죠? 희석해서 이렇게 해놓고 대파를 이렇게 키워도 되겠네요. 상추도 지금 그래도 된다는 마찬가지로 거잖아요. 상추도 얘를 뿌려서 키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댁에서 요즘 다 채소값이나 과일값이 너무나 뛰잖아요. 그렇죠. 너무 높아요 지금 진짜 정말 뭐 먹기 힘들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집에서 키울 수 있는 것들 뭐 상추나 대파 뭐 이런 것들 특히 저희는 대파하고 마늘을 되게 많이 먹어요. 대파하고 마늘을 거의 진짜 많이 먹는데 지금 아스파라거스도 제가 키우고 있거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원래 아스파라거스는 그 구근을 4년산이나 5년산을 갖다가 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다음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먹을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작년에 제가 아스파라거스를 한번 또 무식하면 또 이게 또 강한 게 무식하다. 제가 한 20개를 심었어요. 아스파라거스 1년산을. 1년산을 20개를 심었는데 며칠 전에 갔었거든요. 며칠 전에 가서 봤는데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껍게요. 오, 근데 야. 그 두꺼운 게 1년산은 이 정도만은 하는 게 이게 이만은 해야 돼요. 두께가 네, 1년산. 네. 이거보다 더 얇을 수 있어요. 여기 그렇지. 사무실에도 제가 더 키우고 얇겠지, 있거든요. 훨씬 얇겠지. 예, 사무실이 진짜 얇아요. 근데 거기서는 얘보다 그 엄지손가락만 해요. 우와. 1년산인데 되게 희한해요.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그거는 왜 뭐 때문인 것 같아요? 토양 때문인가? 그렇죠. 이제 제가 볼 때는 네네. 토양이 굉장히 좀 좋은 토양이다. 양분이 아주 충분히 아주 잘 맞아 있는 그런 토양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농약을 알고 저희가 전혀 주지를 않고 저는 그거 하는 것 같아요. 풀 있잖아, 풀. 풀을 저희가 맨다기보다는 막 긁어갖고 옆에다 그냥 깔아줘요. 그렇죠. 우리 예, 퇴비로 막 네, 그냥. 자연농법을 하시는 이제 예, 그런 데서는 예. 다 풀을 베가지고 옆에 눕혀갖고 쭉 깔아줍니다. 그래서 깔아주면 뭐 네네. 제초 효과도 있고 또 오. 개가 또 이제 잘 부숙돼가지고 또 토양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뭐 옛날엔 다 그랬죠. 옛날 우리 음. 원시에 보면 그쵸, 그쵸. 뭐 그때 비료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다 네네. 자라고 나서 낙엽이 떨어지고 뭐 음. 그런 것들이 그대로 쌓이고 다시 또 영양분이 돼서 그 네네. 영양분을 먹고 다시 또 식물이 자라고 그럼 뭐 이렇게 계속 그 반복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원하는 적정량만큼만 이렇게 네네. 이제 생산을 하게 이제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대량으로. 그렇죠. 너무 많은데 어. 뭐 5개만 있으면 되는데 뭐 네네. 20개씩 네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외부에서 양분을 네네. 이제 공급하게 이제 된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저 아스파라거스를 제가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제가 지금 그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네. 거기 그냥 그 토양에다가는 네. 네, 엄마네 집 앞마당이었거든요. 지금 네. 엄마가 이제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그 네. 집을 그냥 이렇게 저희가 지키고 있는데 네. 거기다가도 얘를 갖다가 한번 더 뿌려주는 것도 더 효과가 더 그럼요. 좋겠네요. 그럼요. 주면 네네. 제가 볼 때 훨씬 더 자잘할 겁니다. 아, 진짜 두꺼워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음.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나왔기 때문에 4년산, 3년산, 2년산, 1년산이 있거든요. 네. 4년산, 3년산, 1년산은 얘네들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한번 심어본 거고 1년산은 그냥 욕심에 아스파라거스 대박을 한번 키워볼까? 이게 그냥 하지도 못하면서 네. 그냥 제 일이 바빠서 못 보는 대로 그냥 되면 되는 대로 어떨 때는 걔네가 벌써 자라가지고 쇠였어요. 쇠였다는 거 아시죠? 네, 네, 쇠여서 벌써 끊어 먹어야 되는데 못 끊어서 애가 막 꽃을 피고 막 엄청 꽃도 많이 폈었어요. 예, 그렇게 피고 했는데 이번에 있단 말이에요. 정말 두꺼워서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놀랍네요. 1년산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좋은 데다가 그러면 얘까지 하게 되면은 그렇죠. 그럼 그러면 더 이제 효과가 더 빠르겠는데요?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이제 거기에 막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나무가 자라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아스파라거스 이제 이렇게 우리 지금 이거 라이브 보고 계신 분들은 아스파라거스를 이렇게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스파라거스가 살짝 이렇게 흙에서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토양에서 이렇게 딱 나오면 살짝 조금 징그러워요. 아세요? 혹시? 그럴 수 있죠. 왜 징그럽냐면 얘가 이렇게 머리 이렇게 자체가요 약간 뱀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딱 처음에는 되게 놀랐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올라오면은 그렇지만 저는 제가 집지라서 그런가 약간 뱀을 무서워하거든요. 이게 뱀을 무서워하는데 걔가 생긴 게 약간 그렇게 생기겠더라고요. 근데 또 얘가 또 올라오면 또 틀려요. 그리고 정말 두꺼워가지고 저는 사실 좀 아스파라거스가 손이 안 가더라고요. 저 농약 한 번도 안 줬어요. 농약이나 비료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비료를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인 거 우리 식구들만 먹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서 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싱어만 났는데 엄청 잘 자랐어요. 좋습니다. 싱어만 났는데 엄청 잘 자랐어. 그럼 이제 이번 해에는 지금 얘네들이 막 조금 뚫고 올라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번에 가서 한 5개 끊어갖고 왔거든요. 끊어갖고 왔는데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가 갑자기 기대가 돼요 지금. 한번 가서 뿌려보세요. 그러면 더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것도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이 카랑코일을 되게 선물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카랑코일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제가 무늬전란을 되게 잘 키워요. 정말 하나를 시어머니가 이렇게 한 단을 그냥 옆집에서 주셔가지고 그거를 3년 전인가? 3년 전에 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키워서 제가 번식력을 얘가 엄청 잘하잖아요. 그렇죠. 번식을 잘하니까
수경에다 재배해가지고 음. 한 100개 넘게 해놓고 지금도 여기서 엄청 큰 게 한 7, 8개는 있거든요. 예. 근데 희한하게 얘는 저는 이제 원래 관엽식물이라고 하죠. 푸르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꽃을 좀 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렇죠. 꽃을 좀 보고 싶어서 이제 그 말을 했더니 이제 카랑코를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작년에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얘가 진딧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진딧물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진딧물이 좀 많이 생겨서 네. 이제 제가 이제 느낌에 얘를 또 한번 접었어요, 접었어요. 근데 걔가 안 죽어. 자꾸 느낌적으로 뭐를 느꼈냐면 아, 내가 물을 너무 많이 주나?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식물 재배를 시작할 때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였던 식물들이 많아요. 보통 그런 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물을 너무 많이 줘갖고 제가 맨날 보고 싶은 거야. 막 매번 다르니까. 네. 물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약간 많이 죽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제가 느꼈던 게 얘도 이제 어제 이렇게 분갈이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게 아, 차라리 대표님 말씀처럼 물을 많이 주지 말고 저렇게 몇 방울 얘 그렇죠.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네. 그리고 또 특히 이거는 꽃이니까 그나마 내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농사 짓는 이제 저희 주위에도 저희 신랑도 농사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네. 관심이 많아서 지금 하우스를 해볼까 뭐를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게으르면 못 하잖아요.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그러긴 하죠. 네, 부지런해야 되는데 과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과일나무. 예를 들어서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방울토마토나 딸기 키우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충분히 네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거 할 때도 그냥 이렇게 아니면 집에서 키우는 반려식물, 과일 이런 거보다 그 집에서 키울 때 하고 농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대량으로 하우스에서 요즘에 하우스에서 뭐가 많이 나오나요? 요즘에는 요즘 토마토는 뭐 그냥 계속해서 이제 겨울에도 하는 거니까요. 토마토, 딸기 그렇죠. 요즘 딸기 많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 그 대표님 이게 120 효소가 그 120 효소가 어디 대략 그 하우스나 뭐 이렇게 키우시는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렇죠. 있나요? 지금 딸기 농가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죠. 아, 딸기 농가에서요? 네, 어떻게 왜냐면 하는지 좀. 얘는 이제 얘를 쓰는 농가에서는 보통 딸기가 한 3월, 4월 정도 되면 날씨가 뜨거워져서 그때쯤이면 이제 딸기 이제 모주라고 하죠. 딸기 어미모가 지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딸기도 이제 꽃도 잘 안 피고 딸기도 작아지고 딸기도 이제 잘 안 크고 물러지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제 농사를 보통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120호수를 쓰는 농가에서는 뭐 5월, 6월까지도 합니다. 근데 너무 이제 따는 게 힘들고 지쳐서 그때는 이제 가격이 그렇게 양에 비해서 좋지가 않거든요. 뭐 쉽게 따지면 뭐 1kg에 뭐 5,000원, 뭐 4,000원 이러기 때문에 이게 따는 그 오히려 비용이 안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아 이제 농사를 이제 접어야 되지 이렇게 되지. 그때까지도 이제 좋은 품질의 딸기를 수확하게 되는데요. 내가 이제 이 딸기묘가 이 어미묘가 지치지 않게끔 체력을 계속 항상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늦게까지 딸기를 따게 되고 이걸 쓰시는 농가들은 대부분 수입이 일반 농가들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다 높게 쉽게 따지면 수익이 더 많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 이유는 좀 더 빨리 아니죠. 더 오래 따고 그 다음에 과일도 더 많이 달리고. 그렇죠. 예를 들면 얘가 딸기라고 한다면 여기서 몇 개밖에 기본적으로는 몇 개밖에 안 나올 텐데 얘를 하게 됨으로써 더 많은 딸기가 열린다는 그렇죠. 그런 거죠. 수확량도 늘어나고 딸기의 품질도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꽃도 많이 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가 수입이 훨씬 더 수확량이 늘어나고 오래 따니까 결국은 이제 수확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좋은 품질의 딸기가 나와서 가격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농가들보다 훨씬 수익이 보통 한 1.5배에서 2배 정도, 1.5배 정도는 평균이고요. 한 2배 정도까지도 다 이렇게
수익을 올리시고 계세요. 심지어 제가 이제 딸기 농사를 짓고 싶다 할 정도로 진짜요? 네, 수입이 괜찮습니다. 우리 신랑 뭔가 하고 싶다고 하는데 딸기 하라고 할까요? 딸기 하는 게 힘드나요? 한 동이나 2동 정도는 네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 한 동당 네네. 저희 농가 같은 경우는 네네. 3,000원에서 3,500만 원 정도 매출이. 그렇게 따지면 네네. 한 동당 최하 네. 2천만 원 이상의 네. 수익을 본다는 거거든요. 오. 그러면 이제 2동이면 네네. 대기업 연봉 나오는 거죠. 오. 2동 정도는 충분히 근데 혼자서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거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해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어때요? 보통 딸기가 9월 정도에 이제 네. 심어져서 네. 6월, 이제 5월, 예. 6월, 9월에 심어져서 11월 정도에 예. 부터 수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6월 달까지 이제 따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도 네네. 묘를 이제 키우기 시작하는 거죠. 묘를 직접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네네. 이제 9월 달 좀 가까이 돼서 네. 묘를 사가지고 이제 또 심으시는 분도 계시고, 음. 그렇게 해서 1년 농사입니다. 이게 딸기도 사실은 계속해서 1년 농사라고 보죠. 근데 묘목을 안 키우면 네네. 이제 조금 쉬워지겠죠. 이제 네네. 4월이든 5월이든 내가 농사를 이제 끝내게 되면 네네. 마무리 정도 하는 거 한 달 정도 빼고 나머지 네. 한 9월 전까지 네네. 한 이제 2달 정도 또 쉴 수 있는 기간이 생기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 그 하우스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분이시나 뭐 토마토나 뭐 네, 토마토나 뭐 이런 분들한테도 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토마토 키우시는 데서도 많이 네네. 저희 그 120에서 가져갑니다. 이제 부요나 이런 데 보면 네네. 부요 세도 이런 데 보면 네. 그 방울토마토 많이 키우시거든요. 네네네. 그 농가에서도 네. 많이 가져갑니다. 근데 이제 쓰시면서 소문은 안 내주시고 네. 혼자만 몰래 쓰시는 거죠. 왜냐면 그래야 수출이 자기 그죠, 이제 수출이 수입이 이제 네네. 그렇죠. 네네. 수입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좋은 품질의 토마토가 나와야 그럴 수 있겠네요. 경쟁이라고 하긴 하는데 네네. 이제 제 입장에서는 네네.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보급돼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네네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얘를 활용을 잘하면 네. 더 많은 그 수확량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대표님들이랑 얘를 들어가서 얘가 들어가서 120요소가 들어가서 대박적으로 뭐가 어떻게 변했다 뭐 이런 그 얘기해 주실 만한 혹시 그런 농가가 혹시 있으세요? 많이 있죠. 우리 몇 가지만 좀만 이렇게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돈으로 따져야 되나요? 뭘로 따져야 될지 아니 모르겠네. 돈으로 따져도 좋고요. 우선 돈이 가장 크긴 하죠. 그죠? 보통 이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가정에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건데 네네. 제가 이제 뭐 딸기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뭐 사과, 그다음에 뭐 복숭아 뭐 이런 부분들 사과는 밖에서 키우잖아요. 네, 그죠. 사과는 그 이제 나무인데 밖에서 키우죠. 저희 걸로 키우다 보면 사과가 굉장히 좀 맛있고 잘 안 썩어요. 우리가 뭐 과일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갈변한다고 하잖아요. 그쵸. 갈변이 않고 그대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영양 성분도 좋아지면 저장성도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시는 농가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쓰시고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근데 왜 그럴까요? 얘가 무슨 뭐 그렇게 만드는 그게 또 없고 그냥 천연에 그건 그냥 천연인데 그냥 들어가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뭔가가 제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우리 그러니까 영양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큰 영양 뭐 질소, 인산, 가리, 칼륨 이 세 가지 뭐 칼슘, 마그네슘 뭐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미량 요소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프게 되면 뭐 심지어 이런 분도 있어요. 암에 걸리는 환자가 갔는데 병원 의사님이 그냥 30여 가지의 반찬을 넣고 밥을 드시고 그 다음에 산을 다니십시오. 이렇게 하면 치료될 수 있을 때까지 치료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실제로 그렇게 하셔서 이제 또 치료를 받으신 분이 있는 것처럼 지금은 그런 어떤 다량의 어떤 영양소보다는 그 미량의 영양소들이 부족한 시대거든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사람들이
그런 미량 요소들을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몸에 네네. 많은 이제 질병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호르몬에 대한 문제들, 그거에 관련된 질병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습니다. 식물도 그런 아주 큰 영양소들은 이미 많이 주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뭐 비료들 많이 넘치니까. 근데 네네네. 그걸 준다고 해서 식물들이 내가 네. 요구하는 어떤 음. 그때 어려움이나 이런 걸 극복하지 못하거든요. 그때 얘네들이 이 120요소가 들어가서 그걸 네. 극복하게 되고, 오. 견디게 해주고, 그걸 극복하고 다시 더 이제 더 잘 자랄 수 있게 되게 해주는 것은 그런 아주 그 조금이라도 필요한 0.0001%밖에 안 되지만 1g밖에 안 되지만 그런 필요한 아주 그 미량의 요소들을 네. 충분히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미량의 요소들이 들어가서 네. 얘네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튼튼하게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죽어가는 애들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죽는 것이지 사실은 네. 물론 병충해나 네. 뭐 균해에 의해서 죽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네. 않고 생리 네. 다른 그 외의 그 현상에 의해서 네. 식물들이 죽거나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얘를 지속적으로 주면 살아납니다. 이제 죽어가는 나무들도 제가 전에도 한번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냥 처박아 놓았던 것도 지나가면서 한 번씩 계속 스프레이로 계속 예. 뿌리고 예. 왔다 갔다 했는데 싹이 네. 나오고 아. 꽃이 피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아주 아주 많은 양의 그런 미량 요소들이 들어있어서 그런 미량 요소들이 작용을 하고 얘는 효소라고 하면 우리가 잘 분해되어 있는 거죠. 네네네.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네. 그 숙성이 되면서 미생물에서 분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이 잘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잘 흡수하게 되고 그 흡수한 것들이 아주 맛있는 여러 가지 반찬인 거죠. 100가지에 120가지의 반찬을 내가 골고루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20가지의 효소 그 네. 반찬을 먹으니까 그렇죠. 얘가 사과가 네네. 다른 그 농가에 비해서 얘를 뿌렸을 때 더 맛있고 그렇죠. 더 그리고 빨리 썩지 않는다는 네, 그 거죠. 저장성도 좋아지고 네. 영양 성분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농가는 이번에 사과 농가는 이 120 효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떠한 그러니까 수확량도 되게 많아지고 막 그렇죠. 그런가요? 이제 굉장히 이제 좋은 품질의 네네. 사과들을 이제 뭐 수확하게 됐고 이제 네.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제 그 좋은 반응을 얻어서 그냥 네. 그 소매 판매로만으로도 그냥 다 아, 판매를 끝내고 거기에서요? 소매 판매로 이렇게 이제 효소가 들어간 사과를 해서 네네. 먹어보시는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주문하게 됨으로써 이제 그냥 뭐 예. 시장이나 이런 게 도매로 뭐 그 약관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약관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들어가지 않고도 그냥 소매 판매로 다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물론 이제 평수가 너무 넓으면 일부 네네네. 내놓긴 해야 되겠지만 네. 뭐 그렇게 많은 양을 이렇게 소비자한테 판매해서 다른 농가보다 또 수익이 훨씬 더 많이 좋다. 그쵸.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뭐 딸기 같은 경우는 네. 진짜 얘를 먹여서 키우면 되게 딸기가 네. 반짝반짝거립니다. 이게 무슨 기름칠을 한 것처럼 네. 반짝반짝해요. 오. 그래서 아주 먹음직스럽죠. 당도도 당연히 네네.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많은 농가들이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폭넓게 많은 농가에 쓸 수 있는 게 네네. 비료면 폭넓게 쓸 수가 없어요. 그쵸. 많이도 사용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하기도 땅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당연히 이제 우리가 네. 이제 뭐 비료가 과다해서 우리가 염료장애라는 게 발생을 해가지고 많이 그 농민들이 고생하는데 염료장애는 땅에 네. 이제 염료? 염류라고 하죠. 염료? 네, 우리가 이제 예. 우리 인산이라든지 네, 칼슘 이런 것들이 네네. 붙어가지고 땅을 이제 아주 망가뜨리는 거죠. 염류장애니까 우리가 소금염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땅에서 식물들이 뿌리를 뻗는데 아주 힘들고 네. 우리가 그 어떤 비료를 줘도 그게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염류장애가 많이 발생을 해서 농사를 이제 많이 망치거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료를 좀 되도록이면 덜 쓰자. 근데 120연수를 쓰게 되면 비료를 조금 덜 쓰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20연수를 많이 이제 뭐 홍보하고 있는데 많은 농가에서 지금 이제 저 120연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효소제가 많지 않은데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은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이 더 많은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몰라서 못 쓰는 예, 분들. 몰라서 못 쓰시.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거 구매하신 분이 김제분이셨어요. 네네. 김제분이면 네, 가깝잖아요. 바로 옆에죠. 예, 바로 옆이신데 예, 보니까 뭘 하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하고 제가 연락을 네. 해볼까 뭐 어쩔까. 네. 왜냐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이건 분명히 알고 구매를 하셨을 거야. 네,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 저희가 네. 이거를 지금 홍보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사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아까 딸기 얘기하시니까 이제 저희 꼬맹이가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얘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힘들잖아요. 하고 저는 이제 과일을 사놓고 가면서 이제 내가 먹이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할머니가 과일을 사다 줬어요. 딸기를. 근데 요즘에 딸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팩으로 이렇게 딱 있는데 가운데 종이 그 네, 스펀지같이 네, 하나 있습니다. 깔고 네. 이렇게 왔는데 예전에 비해서 너무 알맹이가 작은 거예요. 알맹이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네. 맛은 없지는 않았어요. 맛은 없지는 않은데 너무 알맹이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다들 비싸고 네, 네. 비싸고 하고 하니까 이게 조그맣게 나오는 것들도 이렇게 시중에 판매가 많이 그렇죠. 되는 듯한 네, 비싸니까 그럴 수 있죠.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일을 하고 나서 하게 되면은 그런 알맹이 작은 것들도 사실 더 크게 만들어낼 그렇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네. 뭐 카랑코에 마찬가지로 네네. 잘 자랄 수 있는 얘한테 뭔가를 줬을 때 네. 얘를 잘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얘가 뭔가 부족한데 네. 왜 이러지 할 때 네네. 얘가 뭔가 왜 그러지 할 때 얘를 주게 되면 네네. 얘가 살아나요. 그러면 그때 살아났을 때 네네. 이제 뭐 그 우리가 보통 뭐 아프거나 하면 굶으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굶고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네. 그럴 때 얘를 줘서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생겼다 싶을 때 그때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큰 비료들, 큰 영양소를 가진 비료들이나 뭐 유기물로 된 이제 그 영양제들도 있죠. 유기물이라는 게 유기물로 질소 네네네네. 이상 가리가 채워져 있는 네네. 그런 영양제를 뭐 주시거나 네.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때 조금 더 도움을 주시면 그때 이제 120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잘 견뎌내서 아주 더 이제 잘 자라게 되죠. 그래서 저한테 또 보답하게 되죠. 고맙다고. 네, 보답하게. 그러니까 텃밭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조그맣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길러서 드시는 분도 그렇고 그리고 그거는 훨씬 더 다른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얘만 해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토양도 그렇고 왜냐면 우리 그때그때 해가지고 먹잖아요. 네네네. 먹기 때문에 그냥 화학적인 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천연적인 이것만 해도 네네. 그냥 바로바로 먹으니까 더 괜찮고 좋죠. 농가 같은 경우는 그 화학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맞아요. 볼 때는 네. 대량 재배하기 예,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좀 더 그 토양도 그렇고 열매에도 그렇고 네. 효과가 있기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얘도 어떻게 보면 필수네요. 그렇죠. 네, 필수네. 얘를 잘 네네. 활용하면 네네.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잘 몰라서 그러니까 네, 우리가 몰라서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네,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아시는 분들은 네네. 계속해서 사용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특히 농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게 수익이 달라지는데요. 그죠? 기본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를 주고 그 딸기를 키웠을 때 하고 이제 주지 않고 키웠을 때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확연히 틀립니다. 네, 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4월 달이잖아요. 네. 4월 달인데 그 아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4월 달에는 뭔가를 심지 않는다고 그렇죠. 아직은 이제 밤의 온도가 보통 네네. 이제 거의 이제 15도 가깝게 네네. 될 때 식물들을 심는 게 네네. 도움이 됩니다. 그 전에 심게 되면 네. 얘네들이 이제 추위를 견뎌야 되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면 좀 위축이 돼요. 차라리 늦게 심는 게 훨씬 더 빨리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바깥에다 뭘 심을 때는 뭐 고추 같은 경우도 보통 5월 달에 심잖아요. 노지에다가. 네네네네. 하우스에는 조금 더 이제 뭐 한 4월 한 중후반에 심기도 하지만 네네. 이게 노지에는 이제 보통 한 5월 정도 됐을 때 네. 4월 말이나 5월 정도 됐을 때 네. 그때 보통 심죠. 고추도 지금 5월 달에 그러면 네, 고추도 5월 달에. 고추는 그 진짜 제가 알기로는 고추는 정말 비료가 많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열매를 많이 이렇게 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한마디로 자식들을 많이 이렇게 낳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음. 계속적으로 영양분을 좀 많이 충분하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 고추를 키울 때는 네. 이렇게 우리가 땅에다 주는 비료를 기비라고 하거든요. 땅을 만들 때 예. 주는 것을 기비라고 하는데 이 네. 기비를 네. 충분하게 땅에다가 넣어서 잘 이렇게 혼합해서 네네. 된 땅에다가 이제 심어야 돼요. 고추는. 오. 네. 그래야 음. 우리가 말하는 병이라든지 뭐 탄저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병이 네, 많이 생기니까 극복할 수 고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그 엄마 땅에다가요. 엄마 네. 집에다가 옆에다가 고추를 음. 한 그래도 한 40개 한번 심어봤었어요. 네네. 40개 심어봤는데 그 옆에 있는 그 콩이 음. 병이 걸렸어요. 네. 옆에 있는 콩이 병이 걸리니까 얘도 그렇죠. 직사하던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옆으로 네네. 네, 이동할 수 바로, 있습니다. 네네. 바로 직사하더라고요. 네. 하고 그때는 제가 얘를 몰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끼리 그냥 소소하게 해보자. 네, 자꾸 네. 해보고 싶어서. 아니 근데 또 제가 농사꾼의 또 딸이라 그런지 그 피가 있는지 네. 잘 못하긴 하는데 네. 하니까 나름 제가 뭔가를 해서 직접 키워서 먹는 게 굉장히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게 야채를 잘 안 먹는 우리 딸내미도 제가 직접 키운 상추를 먹더라고요. 네, 그렇게 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네네. 그렇게 해서 먹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고추도 그때 심을 때도 얘는 그러면 거기다 한 병을 아예 갖다 놓고 있어야 되겠네. 갖다 놓고 네네. 이렇게 아스파라거스도 좀 그렇죠, 얘를 그렇죠. 좀 주고 네네. 고추도 주고. 네, 그렇죠. 저는 그 대파가 음. 파가 혹시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파가 단연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파가 단연생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실험을 해봤었어요. 우리는 파를 심어놓고 이렇게 뽑아서 그냥 먹잖아요. 이렇게 뽑아서 먹는데 그게 아니라 파 뿌리 채 조금만 그렇지. 남겨놓고 그렇지. 그 흰색 부분을 많이 이렇게 자르잖아요. 잘랐는데 겨울을 지났어요. 겨울을 지나고 지금 또 자랐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만 흰색 부분도 잘라 먹으면 되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그래서 우리 신랑이 저한테 제가 시골 출신이고 우리 신랑은 서울 사람이에요. 아, 네.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대파가 단연생이래요. 무슨 진짜. 소리야. 제가 그랬어요. 무슨 소리야. 대파는 뽑으면 없어.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뽑지 말고 잘라 밑에만 잘라 먹어라. 먹으면 네. 된다. 네. 근데 그거를 바짝 잘라도 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또 나온다는 것도 깜짝 놀랐었어요. 계속해서 지금 그러니까 춥잖아요, 겨울에. 네, 춥죠. 그러니까 풀을 잘라서 고기를 덮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해버리니까 네. 이번에 지금 또 다시 또 올라왔어요. 네, 맞아요. 예. 그렇게 요즘 네네. 그렇게 하라고 뭐 네네.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그래요?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그런 게 있나요? 네,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파를 그렇게 해서 집에서 계속해서 먹어라. 이제 그쵸. 우리가 뽑아서 먹었던 것은 네네. 농사는 네. 어떤 생산성, 수익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에 하고 또 심고 해서 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빨리빨리 이제 하는 거죠. 그거는 농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집에서 그렇게 했을 때 텃밭이나 텃밭도 그렇고 그냥 화분 같은 데다도 이렇게 키우잖아요. 네, 대파 좀 같은 이렇게 몇 거. 개 좀 이렇게 심어놓고 하면 뭐 집에서 뭐 먹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요즘에 야채값도 되게 비싸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시니까 집에서 키우실 때는 그냥 비료나 이런 거를 넣는 것보다는 진짜 120요소만 해서 정말 천연이기 때문에 그 흙도 참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거 사야 돼. 그렇죠. 흙이 그러니까. 흙이 영양분이 일단은 충분하게 네네.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딸꾹딸꾹 그거를 집에서 키워서 드시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고 봐요, 진짜. 네. 그래서 저희 차후에 이제 네. 그런 좋은 토양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좋은 토양, 영양분이 충분한 네. 토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좋은 영양분이 충분한 토양에서 자라면 그 식물이 이제 표피도 두꺼워지고 하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진딧물이라는 건데 잘 달라붙진 않아요. 튼튼하면 벌레들이 잘 안 붙어요. 그리고 환기가 잘 된 상태에서는 네네. 진딧물이 잘 안 붙거든요. 대량으로 많이 키우고 네네. 환기도 잘 안 되고 영양분이 네네. 부족하니까 네네. 이제 진딧물이나 뭐 이런 벌레들이 생기는데 그렇지 영양분이 않아요. 부족하고 얘가 튼튼하지 않을 때 진딧물이 더 붙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윗자라게 되고 그러면 네. 표피가 얇아져요. 그러면 걔네들이 얇은 걸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아주 얍실합실한 걸. 예. 두꺼워지면
걔네들이 어떻게 그뭐 먹을 수가 없어? 그렇죠. 뚫어서 이렇게 이렇게 네네. 안에 있는 단 성분을 먹어야 되는데 먹기가 네네. 힘들죠.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없어지거나 딴 네네. 데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토양하고 뭐 음. 이제 또 그러다 보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그 벌레가 생길 수가 있는데 또 벌레를 또 천연으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저희 회사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손으로 잡는다고요? 아니요 이게 그냥 이렇게 예. 뿌려서 아, 뿌려서? 네, 모든 웬만한 예, 예. 벌레들은 다 네네. 잡을 수 있는 천연 이제 그 제재도 저희가 이제 아, 개발했으니까 네네네. 차후에 이제 집에서 쉽게 그 작물들을 쉽게 키울 수 있는 토양 이게 뭐 물도 네네. 뭐 쉽게 따지 많이 안 줘도 되고 아, 요즘에 그 예전에 그런 아이디어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 안 줘도 자라는 뭐 흙이라고 해나 토양 뭐 이런 것도 뭐 한다고 막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오랫동안 안 네네네. 줘도 이제 되는 거지 물을 안 네네. 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 오랫동안. 그러니까 토양이 네네. 물을 충분히 이렇게 잘 네네네. 이렇게 갖고 있는 토양. 어, 그래서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물이 네네. 이제 잘 마르지 않는 이제 음, 그런 토양들도 이제 뭐 요즘 많이 만들어서 네네. 뭐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 이제 잘 자랄 수 있는 토양 영양분을 충분히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그쵸. 땅 영양분이 네네. 많은 토양은 네.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진짜 영양분이 완벽할 정도로 네네. 충분히 있는 그런 토양들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 나중에 이제 네네네. 그런 토양이라든지 그냥 병충해를 방지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천연 제재들도 네네. 한번 이제 그 출시를 해가지고 네. 또 식물을 키우는데 네.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요. 저는 이파리가 큰 것들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몬스테라처럼. 네네네. 그 몬스테라가 뿌리가 막 옆으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얘가 맞습니다. 그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음. 제가 그 몬스테라가 색깔이 예전에 처음에 키웠을 때보다 얘가 색깔이 좀 약간 안 좋아졌어요. 네네. 색깔이 안 좋아졌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저는 그 분무기로 이파리에다가만 줘도 그러니까 원래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서는 네. 뿌리에다가 물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파리에다가 이렇게 백이신 효소를 네. 넣어서 이파리에다가 줘도 네. 충분하다는 거죠. 먹죠, 얘네들이.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연면십이라고 하죠. 입에다가 뿌린다. 연면십이. 그래서 바로 그냥 식물이 네네. 뿌리에서 땡겨서 먹는 게 아니라 네네. 바로 그냥 입이나 이런 데에서 줄기나 이런 데서 바로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연면십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냥 네네네. 스프레이도 놓고 식물들 물 한 번 흠뻑 주고 네. 그냥 위에서 한 번씩 주세요. 계속. 그러면 물은 충분히 위에서 주기 때문에 네네.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물을 주지 않아도 얘네들은 계속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이제 과습으로 네네. 문제가 되는 식물을 네네. 죽이게 되는 네네. 그런 확률들을 네네.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네. 저런 스프레이를 옆에다 놓고 네네. 매일매일 식물과 인사하면서 네네. 이렇게 주는 게. 연면시비로 이렇게 네네. 꽃에다도 주고 네네. 입에다도 이렇게 흠뻑 네네. 흠뻑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면 바로바로 생기도 생기고 바로 더 잘 자랄 수 있는 그리고 물 때문에 네네. 습기 때문에 네. 우리 반려식물들을 안타깝게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들이 조금 덜 발생한다. 우리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시면 돼요. 초보들은요. 이제 뭐 이게 되게 잘 키우시는 분들은 되게 잘 키우시잖아요. 되게 잘 키우지만 초보들은 해마다 사가지고 죽이는 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과습이에요. 맞아요. 네, 과습으로 많이 죽이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그냥 얘 희석해서 물 한번 흠뻑 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저렇게 스프레이에다가 분무기에다가 희석해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뿌려주는 게 최상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베란다에서 네네. 이제 물론 이제 4월, 5월이 돼서 햇빛이 좀 많이 네네네. 들고 하면은 그때는 물론 수분이 많이 증발되기는 해요. 네네. 그래서 그렇지만 계속해서 매일매일 얘가 수분을 주게 이제 식물들에게 주게 되면 네네. 충분히 수분들을 채울 수가 있고요. 네네. 이제 물론 그 줄 때 너무 햇빛이 많이 올 때 주면 금방 말라버리겠죠. 네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네.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안녕, 네네. 너희들 잘 잤니? 하면서 네네. 그때 이렇게 한 번씩 주시고 하시면 하시면 식물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거 대표님 네. 얘 한 통이 지금 네. 얘가
500ml예요. 예, 예. 500ml면 네. 가정에서 네. 반려식물하고 네. 저처럼 저는 이번에는 대파 씨도 샀거든요. 네.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네.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파 씨도 샀어요. 상추 씨도 한번 사봤어요. 아, 궁금해서. 네. 사실 진짜 이걸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저는 네. 이거 한번 해보는 편인데 네. 예를 들어서 그냥 베란다 이렇게 보셨잖아요. 네네네. 네, 그 정도 하고 상추나 배추를 약간 조금 소량만 이렇게 키운다. 그러면 이게 500ml예요. 네. 500ml면은 가정에서 얘를 얼마 정도 쓸 수 있을까요? 500ml 정도 되니까. 500ml면 제가 볼 때는 뭐 음. 배추도 아주 뭐 배추도 써야겠구나. 배추도 뭐 한 예. 제가 볼 때는 이 한 병이면 예. 배추도 한 100포기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밖에 안 돼요? 100포기면 많은 양입니다. 아, 그래요? 네. 100포기 키운다는 거는 만약 이를테면 그 100포기를 쫙 심었어요. 네. 100포기를 쫙 심었으면 얘 한 통으로 그 100포기 물을 준다는 건가요? 그렇죠.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희석해서 계속해서 계속 줘야 주는 되니까. 거죠. 일반 가정에서는 네네네. 이거 한 통이면 거의 뭐 네. 이게 이제 반려식물이 많지 네네. 않으면 거의 뭐 2년, 3년도 정도 쓰지 않을까. 그렇게는 오래 써요? 네, 이게 오래 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보통 그냥 베란다에서 키우는 분들은 네. 한 2, 3년 정도. 네, 자주 이제 물론 네네. 저처럼 이제 매일같이 자주 이렇게 주게 되면 네네. 조금 더 이제 많이 쓰겠지만 이게 보통 우리가 이 500리터에 기준으로는 지금 1톤 정도의 물량이고요. 네네. 근데 가정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많은 물량, 농사에서는 이제 그렇게 쓰는데 가정에서 쓴다고 봤으면 보통 제가 볼 때는 한 500리터 정도는 이 물을 이제 이걸로 희석해서 쓰신다고 보고 500리터면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500ml면은 500리터면 굉장히 많은 물량이거든요. 우리가 20리터 말통으로 25개입니다. 25개. 20리터면 어느 정도예요? 우리 그 물통 있잖아요. 물통 이렇게 들고 다니는 우리 물통. 그것이 25개의 물량입니다. 네,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쓰는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오래도 뭐 1년, 2년도 쓸 수 있고 3년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개념하지 마시고 이제 뭐 집에 뭐 관련식물할 때도 쓰시고 뭐 텃밭에 뭐 고추든 뭐 토마토 키울 때라든지 그때도 쓰시고 이번에 아까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 막 온 게 저는 김장은 제가 음식을 못해요. 음식을 집에서 안 하고 못해요. 안 하고 못하는데 저희 이제 그 아들이나 딸은 저희 김치를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저희 엄마가 담아뒀던 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김장은 꼭 제가 해요. 그러니까 이제 김장은 제가 하는데 배추가 그러니까 제가 그 비료를 안 준단 말이에요. 비료를 안 주고 제가 매번 가서 그걸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늘 바쁘니까 어쩌다 한번 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배추도 사실은 그냥 키운 거를 사서 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직접 키웠었단 말이에요. 직접 키웠는데 단점이 속이 별로 안 차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추라는 것은 이제 뭐 물도 많이 좀 필요하고 물도 좀 자주 줘야 되고 뭐 그다음에 땅에 이제 물론 영양 성분도 많이 있어야 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배추예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얘를 해볼까 봐요. 물을 충분히 좀 많이 주셔야 돼요. 배추 같은 경우는 물을 충분하게 주셔야 되는데 충분하게 물을 내가 주지 않고 그냥 하늘에만 맡겨 놓으면 거의 그렇지. 그러면 속이 당연히 안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 속이 별로 안 차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서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배추는 이딴만 하고 무겁잖아요. 아니 근데 아예 안 차는 것도 아니긴 한데 이게 어설프게 이제 차는 거죠. 근데 많이 차는 것도 많이 차고 그 땅 어떻게 그거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얘를 그 딸기도 이렇게 크듯이 저는 배추에다가 얘를 접을 생각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거에 지금 다 할 수 있다는 그렇죠. 얘는 비료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식물과 모든 작물한테 다 편안하게 내가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런 면에서는 되게 폭넓고 좋죠. 오, 전 이번에는 그러면 어차피 늘 김장은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추가 솔직히 배추가 중요하잖아요. 배추도 그렇죠. 배추 중요하고, 중요하죠. 배추 중요하죠. 왜냐면 그 아삭거리는 거하고 또 배추도 잘못 사면 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시쳐서 이렇게 오는 배추들도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정말 그 못 믿어서 조금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 그럴 수 있죠. 예.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어디서 시쳐갖고 어떻게 오는 건지도 그렇죠, 모르겠고, 그렇죠. 막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막 네네. 정말 발 씻은 물 같은 막 이런 데다 발로도 막 이렇게 한다고 하고 막 하니까 네. 이게 약간 믿음이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조금 그렇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저도 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저도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소량을 내가 알아서, 저는 부추, 정말 그 조그만 땅에서 별걸 다 하네요. 제가 부추도 있거든요. 아유, 좋죠. 아, 그니까요. 왜 그 음. 생각을 못했을까? 여기 있는 것만 어떻게 얘네들을 주고, 네네. 이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화분에다 키우는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네. 농가도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 물을 한 번을 주더라도, 그러니까 네. 조금씩을 주더라도 얘를 주는 게 그렇죠. 훨씬 더, 나 이거 끝나면 빨리 얘 해가지고 아스파라거스 빨리 주시네요. 한번 적으세요. 적어서 사진도 네네. 찍으셔서 그니까요. 시청자들한테 한번 네. 보여주시기도 보여드리고 하시고. 싶어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겨울 내내 우리 아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겨울 내내 식물 이렇게 키우셨던 것들이 많이 이제 죽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겨울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잠을 자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얘를 저렇게 잠깐만 네네. 보시겠어요? 이렇게 이 정도의 분무기에 지금 저희 대표님께서 이거를 해가지고 한 10방울? 네. 10방울 정도 이렇게 떨어뜨리시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해서 이파리에다가 먼저 얘를 잠을 깨우는 것도 그렇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생명력을 깨우는 예, 건데. 이파리부터 이렇게 깨우기 시작을 하고, 준비를 하는 예, 거죠.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몬스테라나 뭐 고무나무, 그 다음에 뭐 해고 뭐 이파리 큰 네네. 그런 것들은 이파리부터 그럼 반들반들 하잖아요. 그렇죠. 반들반들하게. 주시면. 보세요. 여기 벌써 네네. 반짝반짝이시잖아요.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니까요. 네. 꽃들도 아까 약간 이런 거를 더 따져서 그런가 더 이뻐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훨씬 더 웃고 있죠. 네네네. 고맙다고 웃고 있습니다. 네. 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 대표님 마음처럼 이렇게 이쁜 마음이 아닌가 봐요. 여기가 이렇게 입이 반짝거리는 거 보여요. 네, 반짝 조금 더. 네네. 탱글탱글하게. 얘가 물을 더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렇게 이 120 효소를 사용해 보시고요. 지금 4월 달에는 농가나 우리 야채 텃밭에다가는 4월 달에는 지금 이렇게 심는 게 좋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대표님께서 그러시는데, 조금 지나서 이제 4월 말이나 5월 초에 이거 심으실 때 딱 심고 나서 처음에 저는 이 120 효소로 작물에도 이렇게 한번 물을 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왜냐면 딸기도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딸기 농가도 얘를 사용한 딸기 농가하고 사용하지 않은 딸기 농가는 수익률이 1.5배에서 2배 이상. 네네네. 예, 2배 이상. 그리고 맛도 훨씬 더 좋고 크기도 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메론은 어떻게 되나요? 메론도 이걸로 키우죠. 메론도. 우리 메론은 언제 나와요? 지금 기다리고 계신가요? 또 네네, 메론 기다리고 네네. 계신가요? 네네. 메론은 메론은, 이제 네. 여름이 이제 한 6월, 7월 정도 되면 나올 겁니다. 왜냐면 그때 저 먹었을 때 이게 되게 맛있었어요. 메론이 되게 맛있었기 때문에 되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120 효소로 키웠던 이런 메론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안전하잖아요. 저는 다녀왔잖아요. 네네. 우리 대표님 하우스를 저는 다녀왔거든요. 다녀왔기 때문에 더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먹을 때 다 제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 몸속으로 들어가고 저희 아이들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더 그게 더 신경이 많이 쓰여요. 네, 신경 써야 됩니다. 이제. 예.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과일값은 정말
천장부지죠. 지금 요즘에 너무 과일값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댁에서 만약에 이게 많이 사 먹지 못할 것 같으면 조그맣게 딸기라도 그죠? 딸기, 토마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우리 120효소를 사용해서 키워서 드셔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대부분 반려식물에 대해서 집에서 키우는 반려식물에 대해서 얘기해 봤었거든요. 다음번에는 우리 또 대표님 모시고 좀 더 이제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120효소를 활용해서 어떻게 좀 더 식물들이 자라나고 있고 또 작물 이제 다음번에는 거의 뭐 4월 중순이나 뭐 이럴 정도 될 거니까 그때는 많이 심을 시기네요. 이제 그쵸? 슬슬 이제 뭐 이제 심어지는 이제 시기죠. 예, 네. 슬슬 심어지는 시기잖아요. 네. 뭐 그것도 궁금했어요. 마무리를 못하네. 그것도 궁금했어요. 그 감자나 네. 얘네들은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네네. 예, 감자가 요즘에 사람들이 심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 감자 같은 것은 걔네들도 물 줄 때 그냥 이렇게 주면 되나요? 지금 이제 네네. 김제 광활하면 감자가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거기서도 가져갑니다. 아, 그래요? 네, 감자 키울 때. 오. 네, 땅속으로 이제 네네네. 주는 거죠. 관주로. 그럼 얘를 희석해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네. 거기 감자는 어때요? 저도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저희가 네. 이제 뭐 방문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네네. 일일이 뭐 방문을 한다는 게 뭐 농가들이 하도 전국적으로 이제 있으니까. 있다 보니까. 근데 저 그 김제는 사과는 먹어보고 싶어요. 네, 이번에 꼭 사과는 제가 한번 소개해서 일정 네네네. 양이라도 어떻게 좀 네네네. 할 수 있게끔 제가 우리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니까요. 왜냐면 그게 다르다고 하니까. 거기는 메로는 달라요. 네, 메로는 정말 다릅니다. 네네. 거기 사과는 색깔이 좀 이제 착색제나 이런 건 안 쓰기 때문에 네. 색깔이 조금 막 아주 빨갛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근데 먹어보면 괜찮습니다. 아주 살아있습니다. 생긴 거는 네. 너무 빨갛고 막 복스럽게 생기진 않았는데. 네. 오. 이 착색제를 쓰면 충분히 빨갛게 할 수 네네. 있는데 그건 뭐 얼마든지 네네네. 이 착색 호르몬제라든지 이런 걸 쓰면 네. 가능합니다. 근데 네. 이제 거기는 그런 거 원치 않거든요. 최대한 천연으로 키우고 네네. 이렇게 효소로 키우고 이런 걸 이제 원해서 거기는 거의 이제 소비자 판매로 거기서 이제 다 끝내는데 미리 이제 예약을 해서 네네네. 좀 뭐 쉽게 따지면 10박스, 20박스든 좀 네네. 미리 예약을 해서 좀 이제 소개할 수 있도록 한번 네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네. 그 농가분들 예를 들어서 이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네네. 농가들의 네네. 이제 그런 네. 부분을 좀 네네. 제가 좀 얘를 120효소를 사용한 농가들을 예를 들어서 네네. 과일을 한번 보여줘도 될 것 네네네. 같기도 그런 하고요. 것들을 좀 준비해서 네네네. 한번, 네, 사진을 뭐 보여드리든 아무튼 네. 준비해가지고 한번 네네. 예.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식목일입니다. 식목일이니까 아침에 지금 시간이 저희가 11시 52분이네요. 11시 52분인데 이제 점심 드시고 조그만한 그 나무라도 어디에서 한번 심으시고요. 네. 저는 라이브 끝나면 120효소 들고 아스파라거스로 가려고 합니다. 아스파라거스에 가서 한번 얘를 주고 나서 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요. 자, 지금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